영국의 명문대학교 옥스퍼드 강의 시간 중 한 학생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하는 도중 다른 학생이 발표하는 학생의 말 끝마다 저 말은 사실이 아니라며 잘못된 정보를 얘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강의실 문이 벌컥 열리고 모든 학생들과 교수님들은 일제히 문 쪽으로 시선이 향하며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케이시예요. 저는 현재 영국의 명문대학교 중 하나인 옥스퍼드 대학교에 다니고 있답니다. 사실 어릴 적부터 명문대를 꿈꾸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이 대학교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어요. 아름다운 캠퍼스와 유구한 역사, 그리고 세계적인 석학들의 강해 등에 매료되어 버렸죠. 특히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토론하고 연구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그 순간 저는 꼭 이 대학에 진학해야겠다고 결심했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옥스퍼드에 입학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어요. 방과 후에도 도서관에 남아 밤늦게까지 학업에 몰두했죠. 그 결과 드디어 옥스퍼드 대학교에 최종 합격하는 영광을 안을 수 있었답니다. 입학 후 저는 다양한 교양 강의를 신청했는데요. 그중 가장 관심이 갔던 건 아시아 국가의 문화를 다루는 수업이었어요. 세계화 시대에 아시아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게다가 제가 아시아 문화에 대해 잘 몰랐기에 이번 기회에 깊이 공부해 보고 싶었거든요. 첫 강의가 시작되자 교수님께서는 동아시아 국가의 역사부터 설명해 주셨어요. 중국, 일본, 한국을 아우르는 깊이 있는 강의였죠. 수업을 들으면서 이 나라들이 어떻게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켜 왔는지 알게 되니 정말 흥미로웠어요. 특히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는 깊은 인상을 받았답니다. 수천 년 동안 외세의 침략을 이겨내며 꿋꿋이 문화를 지켜온 저력이 놀라웠거든요. 교수님은 한국의 음식, 언어, 예술 등 다방면으로 깊이 있는 통찰을 해주셨어요. 학기 막바지에 이르러 교수님께서는 흥미로운 과제를 내주셨어요. 바로 각자 아시아의 한 국가를 선택해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발표하는 거였죠.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을 택했어요. 수업 시간에 한국에 대해 배운 내용들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발표 준비를 위해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교과서와 인터넷 자료들을 찾아보고 한국 역사 다큐멘터리도 시청했죠. 하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책으로 배운 지식만으로는 생동감이 없었달까요? 고민하던 차에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바로 한국인 친구 미진이었죠. 미진이는 저와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항상 활발하고 친절한 성격에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는 학생이었죠.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동아리 내에서도 유명했답니다. 그래서 전 과감히 미진이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가르쳐 달라고 부탁드렸죠. 흔쾌히 승낙한 미진이는 저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알려주었어요.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식, 아름다운 궁궐 건축 등등. 미진이의 설명은 생생하고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죠. 덕분에 저는 한국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졌고 그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어요. 이제는 발표 자료를 만드는 게 오히려 즐거운 작업이 되었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곁들이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발표 자료가 점점 풍성해졌어요. 미진이와 함께 한국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면서 저는 점점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저 역시 호기심에 귀를 쫑긋 세웠죠. 그런데 어느 날 미진이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바로 중국에서 한국의 문화유산을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였죠. K씨, 이게 말이 돼? 김치는 중국에서 건너온 파오차이의 일종이라는 억지를 부리더라고. 수천 년간 한국인의 식탁을 지켜온 김치를 그렇게 폄하하다니. 미진이는 화가 난 얼굴로 스마트폰을 들이밀었어요.
중국 매체의 기사를 읽어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한복, 한글, 심지어 태권도까지도 중국이 원조라는 주장이 버젓이 실려 있었거든요.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채 자국의 문화적 우월성만 내세우는 태도에 저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었죠. 미진이의 얼굴에선 실망감이 가득 묻어났어요. 우리 선조들이 수천 년에 걸쳐 이룬 문화를 함부로 침해하는 게 말이 되냐고. 이건 역사를 왜곡하는 처사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과 중국은 오랜 세월 문화적 교류를 이어왔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상호 영향을 주고받은 것이죠. 일방적으로 자기들 문화라고 우기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와 미진이는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가치를 입증하는 학술 논문, 역사책, 다큐멘터리 등을 샅샅이 뒤졌죠. 한국인의 정체성이 깃든 문화유산을 지키고 알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미진이는 우리가 우리 문화에 대해 바로 알고 당당히 세계에 알려야 해. 그래야 이런 억지 주장도 반박할 수 있을 거야. 라며 저를 응원해 주었어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전 발표 자료 만들기에 더욱 매진했죠. 슬라이드마다 한국 문화의 뿌리 깊은 역사와 독자적 가치를 담아내려고 노력했어요. 발표 준비에 열중하던 어느 날, 저는 문득 걱정되는 점을 미진이에게 털어놓았어요. 미진아, 혹시 발표 중에 중국에서 온 학생이 한국 문화를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면 어떡하지? 내가 당황해서 제대로 대응 못할까봐 그래. 그러자 미진이는 무심코 웃음을 터뜨리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걱정 마, 케이씨. 내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걸 난 잘 알고 있어. 설령 그런 주장이 나와도 당당히 맞서면 돼. 사실은 무기라고. 이어서 미진이는 중국의 문화 왜곡 실태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었어요. 중국이 한복은 한푸, 김치는 파오차이, 심지어 태권도마저 중국 기원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없는 내용들 말이에요. 이런 억지 주장들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는 걸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돼. 우리가 찾아본 자료들을 근거로 당당히 말하는 거야.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가치를 입증하는 게 우리의 무기라고. 미진이의 조언에 용기를 얻은 저는 그간 수집한 자료들을 꼼꼼히 정리했어요. 한복의 변천사, 김치의 발효과학, 태권도의 철학 등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들을 찾아 체계적으로 분류했죠. 드디어 아시아 역사 발표 날이 다가왔어요. 그동안 공들여 준비한 만큼 자신감이 넘쳤죠.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설레기도 했고요. 강당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눈길이 일제히 저에게로 쏠렸어요. 그 관심에 부응하듯 저는 최선을 다해 발표를 시작했죠.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첫 번째 주제는 한복입니다.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으로 고유의 형태와 색채를 지니고 있어요. 특히 원삼, 쓰개치마 등은 신라 시대부터 발전해온 독특한 복식으로 알려져 있죠. 중국의 한푸와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강당 뒤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중국에서 온 류청이었죠. 한복은 명나라 때 중국 한푸에서 유래된 거 아닌가요? 한국이 중국 문화를 모방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이내 미진이가 알려준 사실이 떠올랐어요. 아닙니다, 류청 씨. 한복은 고대부터 한국만의 독자적인 복식으로 발전해왔어요. 통일신라 시대의 유물과 고려, 조선의 기록을 살펴보면 중국 한푸와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확인할 수 있죠. 소재나 문양, 색상 등에서 고유성이 두드러진답니다. 다음은 김치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한국 문화유산은 바로 김치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지혜가 만들어낸 세계적인 발효 음식이에요. 다양한 재료와 향신료로 버무려 숙성시키는 과정이 독특하죠. 이런 발효 기법은 고구려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한국만의 전통이랍니다. 하지만 김치는 중국의 파오차이에서 유래된 음식 아닌가요? 한국이 그걸 가져다 약간 변형한 것뿐이라고 봅니다.
예상대로 류청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어요. 저는 침착함을 잃지 않고 말을 이었죠. 김치와 파오 차이는 엄연히 다른 음식이에요. 한민족은 삼국시대부터 채소를 소금에 절이는 저장 기법을 발전시켜왔죠. 여기에 고춧가루, 젓갈 같은 한반도 고유의 재료가 더해지면서 김치라는 독자적 발효 문화가 꽃피운 겁니다. 단순히 중국 음식의 변형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어요. 마지막 순서는 태권도였어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마지막 주제는 태권도입니다. 태권도는 한국 고유의 무예를 현대적으로 체계화한 스포츠로 수백 년의 전통을 자랑하죠. 특히 화랑도의 정신과 실전 기법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뤄요. 유네스코 인류 모형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된 우수한 무예랍니다. 어김없이 류청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태권도의 기원은 사실 중국 쿵후에 있는 거 아닌가요? 한국 무술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건너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진이에게서 배운 내용을 되새기며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태권도의 역사는 고구려 시대의 수박, 통일신라의 화랑도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후 고려, 조선을 거치며 택견, 석박 등으로 발전했죠. 물론 중국 무예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한국만의 독창적인 기술과 사상으로 꽃피운 무예가 바로 태권도랍니다. 교수님께서는 류청의 주장에 더 이상 가만히 계실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자네, 류청. 한국과 중국은 수천 년간 문화적 교류를 이어온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게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정체성을 부정할 근거는 되지 못하네. 류청은 고개를 저으며 교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교수님, 역사적으로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건 사실 아닙니까? 그걸 모방하고 따라한 게 한국 문화의 실체라고 봅니다. 교수님께서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러고는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서적 몇 권을 꺼내 들고 말씀하셨죠. 여기 보게, 류청. 고고학계의 정설은 한국 문화가 고대부터 중국과는 구별되는 독자적 발전 과정을 거쳤다는 거야. 청동기 문화부터 고분 양식, 무덤 벽화에 이르기까지 한국만의 뚜렷한 특징들이 확인되지. 모방이 아닌 창조의 결과물들이라네. 교수님은 이어서 역사서들을 펼쳐 보이셨어요.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한국 고대사의 기록을 보면 복식, 음식, 예술 등 다방면에서 고유한 문화가 꽃피웠음을 알 수 있어. 물론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가 있었지. 하지만 그걸 토대로 한국인들은 더욱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문화를 일궈냈다네. 교수님의 설명에도 류청의 표정은 여전히 부르퉁했어요.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자기 주장을 되풀이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도 교수님, 중국이 문화의 본산이고 한국은 그걸 수용한 작은 나라일 뿐이라고 봅니다. 고유성을 강조하는 게 어불성설 같아요. 그 말에 강당의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주변의 학생들은 류청을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봤죠. 교수님의 얼굴에도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자네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편향되어 있구먼. 문화는 고정불변한 게 아니라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문화의 다양성은 모든 국가와 민족의 창조적 노력이 결집된 결과야. 중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건 좋지만 다른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건 곤란하네. 교수님의 일침에도 류청은 좀처럼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입술을 깨물며 또 다른 말을 준비하는 듯 했죠. 그 모습에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문화의 우열을 따지려 드는 편협한 자세에 안타까움이 밀려왔죠. 한국과 중국, 아니 세계 모든 나라의 문화는 저마다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녔는데 그걸 인정하고 서로 교감하는 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아닐까?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강당 문이 벌컥 열렸어요.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건 다름 아닌 미진이었어요. 케이씨. 내가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가져왔어. 어서 펼쳐봐.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증명할 결정적 단서들이 가득할 거야. 미진이의 눈빛에서 불꽃 같은 의지가 느껴졌어요. 제 손에 들려온 자료집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묵직하게 다가왔죠. 류청도 이 자료들을 보고 나면 한국 문화에 대한 선입견을 버릴 수 있지 않을까? 한 줄기 희망을 안고 전 자료집을 폈어요. 드디어 한국 문화를 온전히 알리고 세계와 소통할 기회를 맞이한 것만 같았죠. 가슴 벅찬 기대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중국에 대한 자부심 못지않게 한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도 당당히 외치고 싶었거든요. 저는 의연한 태도로 류청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함께 살펴보시죠, 류청 씨. 이 자료들이 한국 문화의 고유한 정체성을 어떻게 증명하는지요. 중국과 구별되는 우리 문화의 빛나는 가치를 이제는 인정할 때가 된 것 같군요. 류청의 얼굴이 더욱 붉어지며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역사적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중국 문화가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 한국의 편만 드시는 겁니까? 교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류청 학생, 자네의 말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편향된 시각일 뿐이네. 나는 어느 나라의 편도 들지 않아. 다만 모든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뿐이야. 하지만 류청은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 의견은 무시하시고 한국 학생들의 의견만 들으시는 겁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교수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류청 학생, 지금 자네의 태도는 학문적 토론에 적합하지 않아.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고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네. 이대로라면 좋은 학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구먼. 류청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그저 제 생각을 말했을 뿐인데 학점까지 깎으시겠다는 겁니까? 이건 정말 불공정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가방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수업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소리치며 류청은 강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강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눈을 감고 계시다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자, 이제 남은 발표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이어가면서 한국의 전통 문화부터 현대 대중문화까지 다양한 측면을 다루었습니다. 특히 한류 현상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한국 문화의 일방적인 전파가 아니라 글로벌 문화와의 상호작용 결과임을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문화는 고유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 문화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모든 문화는 각자의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문화 간 교류와 이해를 통해 우리는 더 풍요롭고 조화로운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발표를 마치자 교실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교수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매우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객관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국 문화를 소개해 주었군요. 특히 문화의 다양성과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우리가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교수님의 칭찬에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동시에 류청의 빈자리가 눈에 들어왔고 그가 이 발표를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교수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오늘 자네의 발표는 정말 인상적이었어.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고 객관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보여준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네. 이런 자세야말로 진정한 학문의 정신이야. 자네에게 A 학점을 주겠네. 교수님의 말씀에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류청 학생은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대답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류청 학생의 태도는 학문적 토론에 적합하지 않았어. 그의 편협한 시각과 고집스러운 태도는 개선이 필요해. 오늘의 행동으로 인해 그의 학점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네. 하지만 나는 그가 이 경험을 통해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어. 강의실을 나서면서 오늘의 경험이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동시에 다른 문화들의 가치도 더욱 선명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책상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류청의 편협한 태도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돌아보며 많은 것을 배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 문화는 정말 특별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문화들의 가치를 폄하해서는 안 돼. 오히려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 문화의 진정한 가치도 빛을 발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며 앞으로 어떻게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세계에 알릴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국제관계 전문가로서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면서 동시에 다른 문화들과 소통하고 이해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 이런 생각과 함께 저는 내일의 수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사랑, 그리고 세계 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문화를 전부 중국의 것이라고 우기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중국인들은 아직도 우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화가 났는데요. 한국 사람이 아닌 학생과 교수님이 한국의 문화를 올바르게 잡아주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통해 다양한 생각을 공유해 주시길 바라면서 끝으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레이몬드입니다. 우리 학교는 홍콩에서 손꼽히는 명문이죠. 교수님들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교수님이 한국에서 의료 연수를 받을 기회가 생겼다며 학생들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교수님은 한국에서 배울 게 많다고 강조하셨지만 저는 솔직히 의아했어요. 한국은 의료 후진국이고 더러운 나라라는 편견이 있었거든요. 손흥민이나 K-파프 정도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제 호기심을 자극한 건 교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괜찮다고 하시면서도 뭔가 심상찮은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평소 궁금한 게 많았던 저는 다른 친구들과 상의 끝에 한국행을 결심했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입이 떡 벌어졌어요. 넓고 깨끗한 공간에 현대식 시설까지. 저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일 줄 상상도 못했거든요.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정보 제공 기기도 인상 깊었어요.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걸 실감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감탄했어요. 화장실은 말할 것도 없고 짐을 아무데나 놔두고 가도 훔쳐가지 않더라고요. 교수님 말씀처럼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몸에 밴 것 같았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기대 반 우려 반이었는데 공항에서의 경험만으로도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죠. 앞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될 생각에 설레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물론 아직 여행이 시작된 것뿐이지만 벌써부터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나라가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게 아니라 내실 있는 문화와 가치관을 지녔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의 일정이 기대되는 이유죠. 교수님, 제가 성급한 판단을 내려 죄송해요.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단정 짓는 건 옳지 않죠. 앞으로는 겸손한 자세로 배우려 노력할게요. 한국에서의 값진 경험들, 지금부터 차근차근 쌓아갈 생각이에요. 가장 좋은 수학은 제 안의 편견을 깨트리는 일이 될 것 같네요. 새로운 문화와 만나 시야를 넓히고 더 나은 의료인으로 성장할 이 여정이 정말 기대돼요. 교수님,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값진 추억 많이 쌓고 싶어요. 자, 그럼 서울 탐방 출발.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이 멋진 도시를 만나러 가볼게요. 와, 인천공항 정말 크고 멋지네요. 홍콩의 첨단 공항에 익숙한 저도 이 규모와 세련미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저 너머로 보이는 활주로의 모습, 빛나는 조명과 현대적인 인테리어까지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무엇보다 공항 곳곳에 배치된 최첨단 정보 시스템이 인상 깊었어요. 터치스크린으로 공항 안내는 물론 주변 관광지, 교통, 쇼핑 정보까지 손쉽게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한국의 IT 기술력이 남다르다는 걸 실감했죠. 화장실에 들어섰을 때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어요. 마치 고급 호텔의 화장실 같은 품격. 깨끗함은 물론 세심한 배려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났거든요. 은은한 음악, 쾌적한 냄새, 위생용품의 다양성까지 꼭 필요한 물건들이 눈에 띄는 곳에 비치되어 있어 무척 편리했죠. 공항 식당가에 들렀을 때도 다양성에 놀랐어요.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등 메뉴가 정말 다채롭더라고요. 그야말로 미식의 천국. 게다가 맛과 위생 상태도 완벽해서 기내식의 부실함을 단번에 잊게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이었어요. 공항 이용객들이 짐을 아무렇게나 두고 가도 절대 훔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핸드폰을 두고 가도 누군가 반드시 주인을 찾아준대요. 교수님 말씀대로 정직과 신뢰가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것 같았어요. 이렇게 발길 닿는 곳마다 신선한 충격의 연속이었죠. 모던함과 전통이 조화를 이룬 공항 디자인, 친절하고 능숙한 직원들의 서비스까지. 그야말로 감동의 물결이었어요. 한국행을 망설였던 제가 부끄러워질 정도였죠. 하지만 인천공항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으며 저는 다음 목적지를 상상했죠. 빌딩 숲 가득한 도심부,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고궁, 멋과 맛이 살아있는 시장거리까지. 이 설렘을 주체할 수가 없네요. 친구들과 눈을 마주치자 우리는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어요. 우리가 이토록 들뜬 얼굴로 서울 구경에 나설 날이 올 줄이야. 같은 기분일 거예요. 우리의 편견을 깨부수고 가슴 벅찬 감동을 선사할 서울이라는 도시가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자, 이제 버스에 몸을 싣고 새로운 여정을 떠나볼까요? 유쾌한 모험을 즐길 준비 되셨나요? 그럼 출발합니다. 유리창 밖으로 펼쳐질 이국적인 풍경에 우리 모두 심장이 콩닥콩닥 뛸 거예요. 서울행 버스 안에서 저는 부풀어 오르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 도착 첫날, 광화문 인근의 한옥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었어요. 처음 마주한 한국의 전통 가옥이었죠. 아기자기하면서도 품위 있는 한옥의 풍경에 새삼 감탄했어요. 정갈한 대청마루, 나무 창호, 그리고 방 안가득 배어있는 은은한 나무 향까지. 마치 조선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어 도심 한복판으로 나섰는데 와우,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어요. 멋진 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광경이 정말 장관이었거든요. 홍콩의 화려한 도심에 익숙한 저조차도 서울의 스케일에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독특한 도시 풍경이 마음에 쏙 들었죠. 다음 행선지는 경복궁이었어요. 드라마 속에서나 봤던 왕조의 궁궐을 눈앞에서 마주하니 감회가 새로웠죠. 험난한 역사의 풍파 속에서도 제 모습을 잃지 않은 건축물들, 호위 군인의 위풍당당한 모습에 절로 경외감이 일었어요. 수백 년을 관통하는 장엄한 아름다움에 눈을 뗄 수가 없었죠. 궁궐 주변을 거닐며 길거리 음식도 맛보았어요. 색색의 포장마차에서 파는 분식들, 달콤한 냄새를 풍기는 붕어빵, 쫄깃한 떡볶이까지. 별미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정겨운 분위기가 좋았어요. 집에서 방금 만든 듯 푸근한 맛과 할머니의 손맛 같은 온기가 느껴졌달까요? 지하철역에 내려 에스컬레이터를 타는데
뭔가 특별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사람들이 모두 오른쪽에 서서 줄을 지어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서두르는 사람을 배려해 왼쪽 통로를 비워두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라고요. 놀랍고도 감동적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서로를 향한 배려심이 살아 숨쉰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렇게 서울 도심에서의 첫날은 신선한 충격과 감동의 향연이었어요. 유구한 역사의 숨결과 역동적인 현대 문명이 한데 어우러진 이 묘한 조화가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전통과 현대를 관통하는 독특한 정취와 시민들 속에 깃든 문화적 성숙함에 매료되고 말았어요. 짧은 일정이었지만 서울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곳은 과거의 영광을 고이 간직하면서도 현재를 역동적으로 이끌어가는 도시였죠. 무엇보다 시민의식의 성숙함이 돋보이는 곳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얼마나 어리석고 피상적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새로운 발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전통시장 구경부터 남산타워 방문, 한강 유람까지. 서울에서의 이틀째는 또 어떤 놀라운 경험으로 가득 찰까요? 친구들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다음 날을 그려봅니다. 가이드북에 코박힌 여행이 아니라 우리 눈과 발로 직접 만나고 부딪혀보는 여행. 그런 여행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법이겠죠? 자, 우리의 서울 도심 탐방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열정 가득한 하루하루가 될 거예요. 눈을 떠야 할 시간이 다가오네요. 뜨거운 설렘으로 잠들지 못할 것만 같은데 푹. 우리의 서울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음식 체험이었어요. 교수님이 현지의 맛집을 엄선해 주셨거든요. 그중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전통시장이었어요. 좁은 골목 사이로 늘어선 노점들, 파는 이의 외침과 사는 이의 흥정이 어우러져 활기가 넘쳐 흐르더라고요. 수십 년 넘게 한자리를 지킨 할머니의 손맛이 담긴 김치전, 푸짐한 양과 저렴한 가격의 즉석 떡볶이까지. 시장 구석구석이 보물 같은 맛의 향연이었어요. 친구들과 나누어 먹는 길거리 음식의 맛은 정말 꿀맛이었답니다. 그 다음은 유명한 고기구이 식당으로 향했어요. 통창 너머로 노릇하게 구워지는 갈비와 껍데기의 향연이 감돌더니 이내 육즙 가득한 고기 한 점이 혀 끝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더라고요. 밥에 김치를 얹어 싸먹는 맛이란 절로 눈이 감겼어요. 경복궁 근처 한복판에서 맛본 길거리 토스트도 잊을 수 없네요. 노릇한 빵 사이로 계란과 햄, 그리고 각종 채소를 듬뿍 넣어 뜨겁게 구워내는데 그 맛이 정말 일품이었어요. 외국인의 입맛에도 딱 맞는 그 맛. 지금도 생각만 하면 군침이 돕니다. 식사 후에는 동네 카페에서 디저트 타임을 가졌어요. 비주얼부터 환상적인 한국의 카페 문화가 즐거웠죠. 달콤한 빙수와 비주얼 점수 만점의 크로플, 다양한 맛의 샌드위치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답니다. 그러고 보니 어느새 한국 음식에 푹 빠져버렸네요. 강렬하면서도 섬세한 맛의 조화, 푸짐한 인심이 깃든 그 정성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음식을 통해 사람들과 정을 나누는 문화가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식 체험을 통해 한국 문화의 또 다른 깊이를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인들에게 음식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소통의 매개이자 문화 그 자체인 듯 했거든요. 음식을 대하는 정성과 나눔의 역사가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온 듯한 정감이 물씬 느껴졌어요. 이 맛있는 추억들을 홍콩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현지의 맛을 완벽히 재현하긴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이 행복했던 식사의 기억만큼은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겠죠. 이 여정을 통해 저는 음식이 단순한 생존 수단을 넘어 문화를 잇고 사람을 이어주는 소중한 역할을 한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식탁에 앉을 때마다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정성과 삶의 이야기를 음미해 보려 해요. 자, 우리의 맛있는 서울 탐방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태원의 세계 음식거리부터 명동의 길거리 음식까지
우리의 입과 마음을 즐겁게 해줄 식도락 여행은 계속됩니다. 내일은 또 어떤 맛의 추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벌써부터 입안에 군침이 고이네요. 서울에서의 여정이 절반가량 지나고 우리에겐 잊지 못할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한국의 첨단 의료 시스템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일정이었죠. 연수의 하이라이트라 할 만한 순간이었어요. 처음 방문한 곳은 국내 최고 암센터 중 하나였어요. 최첨단 장비와 쾌적한 환경에 모두가 감탄사를 연발했죠. 특히 로봇 수술 시스템과 전담 코디네이터 제도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의료의 질은 물론 서비스까지 최상급인 시스템의 깊은 인상을 받았답니다. 특별히 암 환자를 위한 예술 치료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었어요. 환자들이 음악과 미술로 심신의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죠. 치료를 넘어 삶의 질까지 케어하는 따뜻한 의료 정신이 묻어났달까요? 둘째 날엔 로봇 재활병원으로 향했어요. 첨단 과학과 의료가 만나 기적을 만들어내는 곳이었죠. 사지마비 환자가 로봇 슈트를 입고 걷는 장면은 정말 놀라웠어요. 가슴 뭉클한 순간이었죠. 의지할 데 없던 이들에게 새 삶을 선물하는 기술의 힘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잊지 못할 광경은 따로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외국인 학생 한 명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의식을 잃은 채 경련을 일으키는 위급한 순간. 저도 당황해 어찌할 바를 몰랐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변의 한국인 학생들은 무척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119에 신고를 하고 환자의 옷을 풀어주고 기도를 확보하는 등 응급 처치를 능숙하게 진행하더라고요. 제가 놀라 묻자 그들은 군대에서 응급 상황 대처법을 배웠다고 답했어요. 한국의 모든 청년이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하며 응급처치 교육을 받는다는 점 정말 인상 깊었어요. 위기의 순간 국민 모두가 서로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니.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요? 높은 시민의식과 연대 정신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음을 새삼 느꼈죠. 그렇게 한국의 의료 현장을 누비며 보고 듣고 느끼는 동안 제 안의 고정관념이 송두리째 무너졌어요. 단순히 하드웨어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의술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려는 소명의식, 환자를 향한 인간적 연민이 살아 숨쉬는 의료 문화였어요. 이렇게 훌륭한 의료 인프라와 의식이 어우러져 시너지를 발휘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 속에서 저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게 되더라고요. 훗날 저도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어루만지는 의사가 되고 싶단 열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죠. 친구들과 함께 이 값진 경험을 공유하며 우리의 꿈은 조금씩 더 구체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이 특별한 인연을 통해 의술로 세상의 빛을 밝히는 동료가 되기를 다짐하게 됐죠. 이 소중한 깨달음을 선물해준 한국 의료계에 감사한 마음이 가득해요. 자, 우리의 한국 연수도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네요. 내일이면 다시 홍콩으로 돌아가 학업에 매진해야 하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울에 머물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가치들을 가슴에 품고 이제 우리만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예요. 대한민국 의료 연수의 대미를 장식할 시간이 됐어요. 10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서울을 떠나는 아쉬움 반, 새로운 도전에 나설 설렘 반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 이 값진 경험이 제게 어떤 깨달음을 안겨주었는지 차분히 정리해 보고 싶어요. 무엇보다 한국 사회의 역동성에 큰 감명을 받았어요. 버스에서 지하철까지 도시 인프라의 편리함, 가는 곳마다 마주친 최첨단 기술의 발전상까지. 한국은 분명 세계적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죠. 저를 사로잡은 건 사람들의 정신이었어요. 높은 시민의식, 배려와 존중의 마음,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는 국민성까지. 한국인의 따뜻함과 진취성은 선진국의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힘이었죠. 기술과 인성의 조화, 그것이야말로 한국의 밝은 미래를 견인하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한국의 의료 현장이었어요.
최첨단 장비와 우수한 의료 인력도 훌륭했지만 의술의 생명을 불어넣는 정신이 더욱 빛났죠. 환자를 가족처럼 보듬는 온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 의학으로 세상을 밝히려는 사명감까지. 한국 의료의 경쟁력은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서는 가치에 있음을 깨달았어요. 이렇듯 한국에서 마주한 특별한 경험들은 제 안의 편견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어요. 불과 열흘 전만 해도 한국은 경제적 후진국이자 위생 불량의 나라로 여겼죠. 얼마나 무지한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직접 보고 듣고 부대끼며 한국의 놀라운 발전상과 잠재력을 실감했거든요. 앞으로 저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질 것 같아요. 경제 지표나 화려한 겉모습을 넘어 사람과 문화의 힘으로 전진하는 나라. 높은 기술력과 교육열, 성실함으로 무장한 역동의 국가.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협력해야 할 미래 지향적 파트너로서 말이죠. 이번 연수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세계를 보는 안목이 한 뼘 더 넓어졌고 의사로서의 소명의식도 더욱 굳건해졌으니까요. 한국에서 만난 고마운 인연들, 존경하는 의료진과 교수님들, 든든한 동료 친구들까지. 이 모든 분들이 제 삶에 새겨준 자극과 영감을 잊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어떤 도전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글로벌 의료인으로서 한국과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쳐나가고픈 열망이 불타오릅니다. 이번 경험으로 얻은 통찰과 네트워크는 그 여정에 큰 자산이 되어줄 거예요. 돌이켜보면 연수 출발 전 제 마음속엔 한국행을 망설이게 했던 편견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용기 내어 새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디딘 뒤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죠. 선입견의 벽을 깨부순 순간 경이로운 깨달음이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새로운 도전 앞에선 누구나 두렵고 불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장벽을 뛰어넘었을 때 비로소 성장이 시작된다는 걸 이번 한국행은 제게 가르쳐 주었답니다. 한국에서의 잊지 못할 추억과 깨우침들, 이 모든 것이 앞으로 펼쳐질 제 새로운 인생의 원천이 될 거예요. 지난 열흘은 참으로 값진 시간이었어요. 꿈이 더 커지고 시야가 더 넓어진 흔치 않은 경험이었죠. 저 혼자만의 감동이 아니에요. 동행한 친구들 모두가 같은 마음일 거예요. 함께 웃고 울며 한국의 곳곳을 누볐던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자극이 되어준 동료애가 있었기에 지금의 저도 있는 거죠. 이 여정을 함께한 친구들과의 우정 또한 평생 간직할 소중한 기억이 될 거예요. 이제 연수를 마치고 홍콩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가족들에게 한국에서의 놀라운 경험담을 제잘거리느라 밤잠을 설칠 것 같네요. 아니, 말로만 전하긴 너무 아쉬워요. 이번 여름 방학, 우리 가족 모두 한국 여행을 계획해봐야겠어요. 한국에서의 설렘 가득한 나날들, 이 행복한 기억을 안고 저는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하려 해요. 세상을 치유하는 멋진 의사로 성장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한국에서 얻은 꿈의 씨앗들을 더욱 키워나가는 게 제 과제죠. 언젠가 제가 의사가 되어 한국을 다시 찾게 되면 지금과는 또 다른 감회가 있겠죠? 어쩌면 그때는 제가 후배 의대생들을 이끄는 교수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꿈을 안고 설레는 그들의 눈빛에서 지금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한국에서의 잊지 못할 나날들, 제 청춘의 한 페이지를 수놓아준 고마운 인연들과 깨달음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 꿈은 더 커지고 삶은 더 풍성해졌어요. 이 소중한 경험을 원동력 삼아 훗날 꼭 멋진 의사가 되어 여러분 앞에 다시 인사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비행기에 올라 홍콩으로 출발할 시간이에요. 눈물 그렁그렁한 눈으로 창밖의 인천공항을 바라보네요. 작별의 아쉬움도 잠시, 가슴 한편엔 새로운 꿈이 피어오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나의 조국 홍콩, 이제 당신 품으로 돌아갑니다. 한국에서 배운 값진 것들을 안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를 거예요. 우리의 밝은 내일을 향해 파이팅! 여러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긴 시간 동안 따분하지 않게 경청해 주셨죠? 여러분도 언젠가 꼭 한국을 찾아 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홍콩 학생 레이몬드의 한국 의료 연수기를 마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